전세권 등기를 하고 이사를 나갔는데 왜 전세권을 떼있나? 오늘 하는 거는 전부 연관성이 있어요. 어쨌든 여러분이 오늘 제가 이제 실시간 방송한 거는 또 이 신탁공매로 해서 여러분들에게 하는 방법도 설명을 드렸으니까 그런 부분도 신탁공매 같은 경우는 돈이 꽤 됩니다. 한 뭐 아무리 못해도 뭐 아파트 사도 한 1억씩 이익을 볼 수 있고 막 그러니까 그런 거 관심을 갖고 이번엔 전세권 등기를 하고 이사를 갔는데 왜 전세금을 떼였나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설명드릴까 합니다. 자, 한번 제가 부동산 임대차 상시사전에 있는 내용을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전세권 등기를 하고 이사를 나갔는데 왜 전세금을 떼었는가? 제가 계속 반복해서 얘기해 주죠. 왜? 여러분들은 이런 부분들에서 생소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번 들어서 이 설명을 해드려도 아무래도 부족한 점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반복해서 드린 겁니다. 자, 임중영은 제가 이제 왜 계급을 넣은 거는 이름을 실명을 넣게 되면 그 개인정보법에 위반되기 때문에 그 법을 지키려고 제가 이름을 군대 계급으로 넣은 겁니다. 자, 임중영은 골든타워 404호를 보증금 5,700만원으로 2011년 2월 1일 전세권 등기를 하고 이사를 나갔고 새로운 임차인인 전경장은 보증금 4천만원으로 2013년 2월 19일 전입학 확정. 이 사람 지금 순경으로 있다가 제가 이제 이거를 해결해 주고 나가지고 그 경장으로 했어요. 지금 청와대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와대에 근무하니까 어려운 점 있으면 저를 언제든지 얘기를 하라고 그래서 내가 청와대나 부탁하고 청탁할 일을 만들지도 않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너나 아들 같잖아. 자식 같으니까 너나 잘하고 열심히 해라. 나 걱정하지 말고. 제가 그리고 웃고 나왔는데 아니 아들 같은 사람이 물론 제가 도움을 주니까 고마워서 그런 건 이해하겠지만 제가 이제 뭐 그런데 갈 일이 있겠습니까? 무슨 사고를 칠 일도 없고 저같이 정직하게 사는 사람이 그런 일을 할 일이 없죠. 있어도 이게 또 자식 같은 사람한테 부탁을 하겠습니까? 그 청탁이죠.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청탁인데 자 이렇게 대법원 판례를 한번 제가 이 판례와 법적 근거를 한번 읽어봐요. 김선생의 해결책 제시를 어떻게 했느냐. 전세권 등기 이후에 입주한 전 아무개 경찰관은 경찰관으로서 전세권 등기로 인한 전세금을 떼이게 되어 필자를 찾아와 다음과 같이 최우선 변제권이 정 경장에 있다고 해결한 사례다. 전세권 등기 이후에 그 주택에 거주하는 동안에는 용의권으로서 전세권 등기하면 입주하지 않아도 용의권으로서 사용수익권과 그리고 우선 변제권이 있죠. 그래서 이렇게 전세권 등기 이후에 그 주택에 거주하는 동안은 용의권으로서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이 인정되므로 그 이후에 입주한 임차인은 그 이후에 새로운 임차인이 입주할 수 없으므로 전세권자는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을 보호받을 수 있다. 그러나 전세권 스스로 용의권을 포기하죠. 담보물권 권리만 갖고 이사를 나가게 되면 거주를 하지 않으면 용의권을 포기하는 거죠. 그럼 본인이 용의권을 그 이사를 가더라도요, 다른 사람 못 들어오게 문을 꽉 잠궈 놓고 있으면, 그리고 다른 사람 못 들어오게 하면 용의권을 포기한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대항력과 우선변이 계속 있어요. 다른 데 이사 가더라도. 근데 스스로 키를 주고 나가는 거죠. 전세권자 스스로, 이건 왜냐면, 뭐, 다른 요인이 있겠죠. 뭐냐면, 전세권 스스로 용의권을 포기하고 그 주택에서 이사를 나가게 되면, 담보권자로서 용의권을 스스로 포기하고 담보권자로서 우선변제권만 주장할 수 있다. 즉, 전세보증금 반환 채권만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새로운 임차인이 대항력권을 갖추고 소액임차인에 해당되더라도 선순위 물권자 또는 전세권을 기준으로 소액임차인을 결정해서 최우선 변제권을 전세권보다 우선에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그래서 새로 입주한 전경장은 소액임차인으로 최우선 변제를 전세권 설정 당시에 전세권 등기를 소액임차인으로 결정하는 판단 기준을 삼아서 최우선을 계산하니까 7,500만 원 이하일 때 2,500이더라고요. 2,000원 배당받고 미배당금 1,500만 원 어쩔 수 없이 손해보고 전소유자인 임대인에게만 청구할 수가 있는 거죠. 전세권자는 대항력권을 상실해 전세보증금 반환 채권만 손해볼 수밖에. 이거는 다 근저당하고 똑같거든요. 근저당이 있다가라도 소액임차인이 우선하는 거죠.
그래서 전세권자로서 그렇지만 임차권 등기 이후에 입주한 임차인 같은 경우는 그러하지 않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면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보면 전세권 등기를 하고 이사를 나가게 되면 전세금은 안전하지다. 이 부분은 좀 시간이 좀 있으니까 제가 한번 다시 정리를 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부분을 예,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이 내용도 여러분이 알고 있으면 상당히 좋은 내용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한번 제가 이렇게 2014년 1월 10일 날 전세권 등기를 한 상태에서 또 한 상태에서 이 사람이 하게 됐다면 이 사람은 거주하지 않아도 대항력 즉 용의권이죠. 용의권 사용수익권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전세보증 반환채권이죠. 보증금 반환채권을 근저당과 같이 우선변제권이 있죠. 그러니까 용의권과 담보물권적이 있죠. 근저당과 같은 담보물권적 성격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거주하지 않아도 되는 게 중요하죠. 그런데 문제는 자기가 거기 언제든지 사용수익할 수 있는 그 주택 인도의 범위 내에 놓여져야 합니다. 그 이사를 가가지고 그 키를 임대인에게 반납했다. 그래서 새로운 사람이 들어왔다. 이랬을 때에는 이 사람은 대항력이 없는. 그러나 내가 키를 주지 않는 상태에서 불법으로 강제 침탈했다. 이럴 때에는 대항력 인정하기 어렵겠죠. 어쨌든 키를 임대인에게 줘가지고 임대인이 비어 있는 걸 알고 이제 새로운 임차인에게 2015년 2월 10일 날 갑임차인이 전입신고도 하고 확정일자도 받은 거죠. 그런데 이때 보증금 얼마냐? 4천만 원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때 기준하면 4천만 원이니까 9,500만 원 이하일 때 3,200만 원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9,500만 원 이하일 때 3,200 최우선 면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임차권 등기는 주택임대차법의 명시 임차권 등기 위에 임차권 등기는 선순위 임차권 등기 이 범위 내에서 우선을 변제받을 권리가 없다. 소액임차 보증 일정액 또 못 받고 확정일자 보증 못 받는다. 받고 나서 한다. 또 임차권 등기 위에 입주한 임차인이나 임차권 등기 위에 입주한 임차권 등기권자나 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게 전세권 등기 같은 경우는 그런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전세권 등기 위에 입주한 임차인이라도 이 전세권 등기권자가 용의권을 스스로 포기한 거죠. 이랬을 때 입주하면서는 이 사람은 담보물권자의 역할밖에 못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소액임차인이라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은 이 사람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확정일자 우선변제권을 갖게 되는 거죠.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전세 경매에 들어가면 이 전세권자가 말소기준 권리가 돼서 이 사람은 대항력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경매 누구가 다른 절차에 의해서 경매가 들어가기 전까지는 이 사람은 대항력 우선변제권을 전세보증 반환채권을 가지고 있는 거죠. 경매 들어가면 이 사람은 우선변제권만 가지고 있는데 우선변제권은 두 가지가 있다 그랬죠. 최우선 변제금 그리고 확정일자 우선변제금 이 두 가지가 있죠. 이런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가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렇게 보면 이렇게 전세권 등기 이후에 입주한 임차인들 같은 경우는 지금과 같다. 또 하나는 여러분이 또 꼭 알고 있어야 될 부분이 뭐냐면 이런 부분도 우리가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린 여러분이 이제 전세권 등기하고 나가지고 전세권을 갱신할 때 갱신하는 방법이거든요. 이렇게 이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가지고 거주하고 있었는데 여기에 근저당이 2014년 5월 10일 날 이제 근저당이 설정이 됐어요. 기업은행이 근저당이라고 설정이 됐다. 그래서 전세권이 존속기간이 만료돼가지고 언제 만료됐냐? 2016년 1월 9일 날 2년 했으니까 만료돼서 갱신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럴 때에는 이 선순위 근저당권자가
동의해 준다 그러면 이게 순위 번호 1번, 순위 01번, 요게 순위 02번. 그러면 이게 이 사람이 동의를 해준다면 이 사람이 순위 번호 01-1이 돼버리죠. 1-1 되고 이 사람은 순위 번호 2번 이렇게 되는데 이 사람이 동의를 안 해주죠. 그러면 어떻게 했어요? 이렇게 부기등기로 하게 되면 이때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그대로 승계되는 거죠. 대항력도 1순위, 우선변제권도 1순위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나 이 사람이 동의를 해주게 되면 동의를 안 해준다. 이 사람이 동의를 안 해준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하냐. 이 사람은 1-1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순위번호 1번, 순위번호 2번, 순위번호 3번이 되는 거죠. 주등기로 되는 거죠. 순위 3번. 그래가지고 이 사람은 대항력은 없고 근저당과 같이 담보물권만 있는 거죠. 그리고 대항력은 여기서 용의권, 사용수익권하고 우선변제권 이렇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근저당권을 갖고 하는데 예를 들어 즉 이때 전세보증금이 1억이다. 1억 5천이는 증여했다. 그러면 이런 1억짜리 근저당권을 갖고 있는 거고 대항력은 이때 대항력이 발생하는데 말소기준권 이유이기 때문에 대항력이 없죠. 우선변제권은 요거는 5천짜리 이제 그렇게 이런 경우 근저당권 경매 놓게 되면 이렇게 주등기를 변경했다. 이렇게 부기등기를 변경될 때는 대항력이 이때부터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에서 이 사람은 계속 거주할 수 있지만 이 사람이 동의해주면 이게 주등기로 순위번호 3번으로 하게 되면 이 사람의 우선변제권에 의해서 이 사람의 용의권은 소멸되는 거예요. 경매에 들어가면. 우선변제권이기 때문에 이럴 때에는 이 2014년 1월 11일 전세권 등기하고는 1억짜리 이제 전세권, 즉 담보, 근저당과 같이 우선변제권만 갖게 되고 담보물권이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는 5천짜리 담보물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에 따라 배당을 받게 되고 이거는 어떤 것에 매각이 되든 소멸됩니다. 이거는 용의권이 없는 거죠. 이런 경우는 경매에서 소멸된다고 봐야죠. 선순위 전세권이라고 하더라도. 자, 이렇게 이해하시고 오늘은 참 10월 15일이고 또 새로 시작하는 첫 주죠. 또 10월 달도 벌써 이제 중간을 다다르고 있네요. 여러분들도 이렇게 이런 이제 이 상식이라든가 이런 것 같은 걸 갖다가 몰라서 지금 오늘 설명드린 것도 잘못 알면 여러분이 전세보증물 수억에 대한 전세보증물 떼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떼이지 말고 안전하게 지키는 방법을 제가 꼭 말씀드렸기 때문에 오늘 이해가 안 되신 분이 있으면 다시 보기를 다시 하시든가 아니면 제가 또 편집해서 다시 올릴 거니까 깜깜이 다시 한번 봐드리고요. 또 좀 전에 제가 오전 11시 20분쯤에 신탁공매 같은 경우도 여러분이 전세보증을 떼지 않는 것도 중요하지만 돈을 버는 것도 중요하죠. 여러분이 담보신탁을 해서 돈을 많이 벌고 담보신탁에 대해서 궁금한 책이 있다면 이 책을 참고하시면 되고 여러분이 지금 오늘 같이 했던 부동산 이제 책에 대해서 궁금하다 그러면 부동산 임대차 상시사전이라고 해서 지금 강의한 내용은 이 책에 있습니다. 이 책을 갖고 이해해 보시면은 제가 아주 자세하게 했으니까 궁금증은 풀리고 오늘도 여러분이 마치고 방송을 마치고요. 이 수요일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경매 투자 이야기라고 그래서 김동희 알려준 경매 투자 또 금요일 같은 경우는 이제 공매 투자 이야기로 당분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할 테니까 여러분 꼭 구독해서 구독한 문자가 가거든요. 여러분 전세보증 떼이지도 않고 또는 경매나 공매로 해서 금매로부터 싸게 살 수 있는 이런 좋은 기회. 그리고 아파트 같은 경우도 요즘에는 서울 같은 경우는 서울 얘기 좀 해볼까요? 아파트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는 지금 조정기라고 하지만 매도자도 없고 매수자도 부족한 그런 시기죠. 그렇다고 이런 시기라도 우리가 저평가된 경우 역세권에 6억 이하의 아파트 같은 경우는 투자해도 괜찮습니다. 근데 언제 투자하냐? 지금 투자하지 마시고요. 12월에서 내년 2월 사이에 투자해서 꼭 반드시 한 2년 정도 가지고 싶습니다. 그러면 또 다시 그게 아파트가 오르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 또 주택으로 여러분의 재산을 갖다 증식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는 거죠. 오늘은 이거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